지난해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던 미국 증시, 그리고 올해 들어서 글로벌 국가들 가운데 눈에 띄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던 중국 증시, 이렇게 G2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글로벌 주식시장 상승의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습니다. 이 펀더멘털 대비 주가가 높다,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얘기인데요. 간밤에는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이 주식시장 고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오늘 우리 증시도 이런 영향을 받았는데요.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앞으로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갈지 이 부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국제부 김수경 기자와 함께합니다. 네, 이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? 네, 간밤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. 옐런 연준 의장이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 고평가에 대한 언급을 나타내면서 시장의 좀 하락의 재료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옐런 의장은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전반적으로 꽤 높은 것 같다. 미국 주식시장에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라고 좀 덧붙이기도 했는데요. 실제로 최근에 뉴욕장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.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닷컴 버블 이후에 좀 새로운 역사를 다시 쓰기도 했는데요. 이렇게 뉴욕 증시가 잘 간 것은 결국에는 저금리 기조가 좀 가장 유효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연준이 양적 완화책을 계속 쓰면서 시장에 이제 돈을 풀었고요. 풍부한 유동성이 지금까지의 어떤 증시 상승을 좀 랠리를 뒷받침했다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. 물론 기업 실적이라던가 기업 펀더멘털 그런 경제 지표들도 괜찮았던 것도 있지만 펀더멘털보다는 확실히 유동성의 힘이 더 컸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장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. 네, 그럼 유동성의 힘으로 증시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데, 그런데 이때 풀었던 돈을 좀 이제는 걷어들일 때가 됐다라는 움직임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금리 인상 좀 시기를 두고 여러 가지 좀 시장에서도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. 올해 하반기 정도가 아마 가장 유력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증시도 곧 조정을 받을 것이다. 좀 깊은 조정으로 갈 거라는 우려감도 짙어지고 있는데요. 최근에 채권왕 빌 그로스도 강세장이 좀 시들어지고 있다. 이렇게 좀 평가를 했고요.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까지도 버블 우려감을 좀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. 또 한편에서는 아직은 또 거품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평가도 있다면서요? 네, 물론 일각에서는 미국 주식이 아직 거품 논란을 얘기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. 깊은 조정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건데요. 실제로 옐런 의장이 주가가 비싼 것은 사실이다라고 맞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버블까지는 아니다라고 코멘트가 나왔고요. 금융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도 아직은 적당한 수준이라고 좀 덧붙였습니다. 그리고 여전히 미국의 주식시장이 채권시장에 비하면 좀 아직까지 더 저렴한 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미국 증시와 함께 이 거품 논란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국가가 중국이 아닐까 싶습니다.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연일 좀 밀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앞서서 미국 이틀 약간의 좀 조정이었다고 한다면 중국장은 상당히 깊게 4흘 연속 좀 내리막길을 거두면서 시장에서는 버블 붕괴에 대한 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사실 중국 증시가 1년 이상 좀 장기간의 고점 랠리를 펼쳤습니다. 상해 지수가 지난 반년 동안에 무려 70%가 넘게 올랐고요. 금융 이후 발생 직후인 2008년을 좀 비교를 해서 본다면 무려 130%나 좀 뛴 지점입니다. 그동안 정부에서 역시 적극적인 유동책을 펴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, 그러니까 결국엔 유동성에 또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이번 조정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에서 다음 주에 발행이 될 IPO 신주의 상장주가 증시를 끌어내렸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더불어 증시 과열론이 또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이 또 불안한 투자 심리를 부추기면서 좀 매물 출회를 좀 일으켰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. 중국의 금융 당국과 관영 매체는 증시가 과열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위험 관리에 대한 대책이 이제는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. 네, 중국 증시 과열론이 꾸준히 좀 제기가 됐는데요. 그렇다면 이제 버블 붕괴의 시작이다, 이렇게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?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엇갈린 시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. 강세장의 탄력이 이제 크게 둔화가 될 거다라고 이제 보는 쪽에서는 지금 투자 시장이 크게 둔화될 거라고 보는 측면에서는 좀 깊은 조정이 이어질
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함께 좀 주고 있습니다. 실제로 모건 스탠리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장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고 프랑스의 최대 은행인 BNP 파리바도 이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된 중국 기업들 주식을 일부 좀 매도한 것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. 이와 반대로 항소 장세가 아직은 꺾이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도 역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. 과열 부담과 규제로 인해서 조정이 시작된 건 사실이지만 이는 또 탄탄한 상승을 위한 하나의 과정 정도라고 좀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. 중국 국영매체 신화통신은 황소장의 끝은 아니라면서 대신 시장을 느린 황소 모드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. 중국 내 대다수의 애널리스트도 이 시장이 일단 조정 기간이 지나가면 또 새로운 황소장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중국장은 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결론이고요. 좀 더 추세를 보면서 향후 상황을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4.29 재보선 참패로 인해서 수세에 몰렸던 야당이 오늘 새로운 지도부를 만났습니다. 바로 4선의 이종걸 의원인데요. 현재 공무원 연금뿐만 아니라 성완종 리스트 등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새로운 지도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긴장을 하고 국민의 시선을 인식해야겠죠. 지금까지 뉴스통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